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심성이라는 개념, 센트럴리티라는 개념하고 페이지 랭크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심성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R에는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한 i그래프라는 또 걸출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요 install.packages igraph에서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library igraph에서 패키지를 로딩하고 먼저 랜덤 그래프 모델 에로데스하고 요거 포함되어야 되는데 에로데스하고 레니가 만든 랜덤 그래프 모델은 뭐냐면 어떤 그래프를 임의의 그래프를 만들 때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연결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개수가 n이고 그 노드의 개수가 n이고 그 링크의 개수가 m인 이런 그래프를 생성할 때 이게 서로 연결될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플러스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n이 100이고 m이 40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직 연결이 없는 노드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먼저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i그래프를 로드한 다음에 자 랜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m이 40이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m의 개수를 조금씩 늘려볼게요. 한 50개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점점 커넥티비티가 높아집니다. 한 80개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00개 정도 노드의 개수하고 링크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노드가 거의 없어지죠. 자 한 m이 2배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 거의 연결돼가요, 그죠?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n이 한 300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점점 군집을 이룹니다, 그죠? 자 한 500 정도가 되면 네트워크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이 노드들이 분명히 클러스터링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그 군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모양하고 똑같느냐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와츠 앤 스트로가츠 모델이나 바라바시 알버트 모델이 없을 때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런 모양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자 와츠 앤 스트로가츠 모델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죠?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는 대부분 친해요, 그죠? 근데 가끔씩 먼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그래프의 네트워크의 그 링크 개수에 비해서 이렇게 원거리 연결하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원그래프로 그려서 그런데 똑같이 얘처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를 이제 샘플 스몰 월드 네트워크 이라고 해서 이제 와츠 스트로가츠 모델 스몰 월드 네트워크를 차원이 2개고 사이즈가 10이고 NEI가 1이고 P가 0.1 즉 이 랜덤 프로바빌리티가 0.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의 10%만 이 원거리 연결이라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조밀조밀하게 바로 옆에 거 연결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위에 거하고 이 레이아웃을 서클 이게 서클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서클 레이아웃을 안 쓰고 그냥 일반 레이아웃을 써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달라지죠? 근데 이게 만약에 0.2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0.2 정도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게 0.5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또 모양이 이제 점점 달라지죠. 이게 0.8 정도 되면 거의 랜덤 네트워크에 가까워지죠, 그죠? 완전히 1.0이면 이 정규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랜덤 네트워크하고 같아집니다. 이거
네트워크 개수가 아까 5 정도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5는 너무 많이 줬구나. 2.5 정도로 줘야 되나? 그래야지 개수가 비슷해지니까 이제 모양이 거의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원거리 연결의 확률이 즉 그 거리에 따른 연결 정도가 달라지는 게 없으면은 이렇게 에르데스 레니아의 랜덤 그래프 모델하고 와츠 앤 스트로가츠의 스몰 월드 모델이 같아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0.1만 돼도 이게 0.5나 0.6 이렇게 갈 필요 없이 0.1만 돼도 완벽하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와츠 스트로가츠 모델이고, 자 이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모델. 연결의 노드의 연결 수가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바라바시 알바트 모델인데, 샘플 PA에서 N을 100개로 주고, 위에서도 100개 줬죠. 똑같죠? 그래가지고, 파워를 1로 주고, 여기서 파워로 오니까, 이 파워를 1로 줘가지고, M이 1이고, 다이렉티드를 폴스로 해서, 이제, 무방향 그래프로 해서 그려보면, 자, 이런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건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앞에 모델하고 확연히 다르게, 이런 허브들이 확실하게 있죠. 그죠? 선호적 연결을 한 겁니다. preferential attachment. 그래서 얘가 연결할 때, 요 노드에 먼저 선호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 모양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소셜 네트워크나,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나 항공망 네트워크나 도로망 네트워크나 유전 네트워크나 대부분의 네트워크에 얘가 잘 들어맞더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몇 함수 분포인데 한 2 정도로 줘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허브가 굉장히 큰 허브가 탄생해버리죠. 그 다음에 M도 좀 늘려서 해보면, 자, 이번에는 큰 허브보다는 이제 작은 허브들도 조금씩 분배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만약에 M이 1.5고, 파워도 한 1.5 정도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재밌는 모양이 생기죠. 그죠? 굉장히 큰 허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허브들도 또 있는 이런 모양의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파워가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M이 어떻게 바뀌고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린 거를 이 바라바시 알버트 모델을 원그래프로 보면 또 이제 특이하죠. 그죠? 허브들에서 뻗어나가는 게 많아요. 그죠? 이런 허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그래프로 그려도. 그 다음에 스트로가치 모델을 이 모양으로 그려도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건 아까 앞에서 해봤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랜덤 그래프 모델, 에르데스하고 레니가 만든 랜덤 그래프 모델이고, 요게 이제 스몰 월드 모델, 주로 이제 스몰 월드 모델은 이렇게 원으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원거리 연결이 얼마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스몰 월드 모델을 주고, 그 다음에 바라바시 알버트 모델,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모델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게 뭐다? 허브다. 허브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처음 밝힌 네트워크 모델이 바라바시 알버트 모델, 이 프레퍼런셜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선호적 연결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사이언스 콜래보레이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번 중심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넷사이언스라는 데이터셋은 뭐냐면은 이제 코오서십 네트워크라고도 불려요. 이 네트워크 과학 분야의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는 과학 분야의 콜래보레이션, 즉 논문 공저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보통 혼자서 안 쓰잖아요. 그죠? 논문이 있으면 이 저자 정보가 있죠. 그죠? 그래서 A라는 저자, B라는 저자, C라는 저자가 있다 그러면, 자, 서로 A하고 B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B하고 C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같이 논문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저자로 이렇게 이름을 등록한 사람은 서로 알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합리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저자로 썼으면 이제 서로 연결을 해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논문 하나가 있는데 B하고 C가 D하고 같이 썼어요. 그러면 B하고 C가 D하고 같이 썼고, 자, 또 논문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C가 F하고 X하고 같이 썼어요. 그러면은 C가 F하고 X하고 같이 썼어요. 그리고 또 논문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거 B하고 D가 X하고 같이 썼어요. 그러면은 B하고 D X B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자, 이렇게 코오서십, 논문을 같이 쓴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제 넷사이언스 분야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넷사이언스라고 이름 붙였고, 이게 이제 그 노드수가 제일 작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그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콘덴스드 매터, 뭐 응집 물리학 분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공저자 네트워크, 이거는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그죠? 데이터 수집하기도 좋아요. 우리 그 논문 사이트 같은 것들 웹크롤링 하면은 그 데이터도 수집하기 좋아가지고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넷사이언스를 가지고 해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너무 커가지고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자를 정점으로 두고 이제 공저자일 경우에 연결을 생성하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netscience.net이라는 파일로 제공해 드릴 텐데, 이 파일은 파이엑이라고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파젝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젝 포맷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젝이라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네트워크 분석 툴이에요.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툴인데 오렌지보다 더 강력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네트워크 사이언스 할 때는 이거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 또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오렌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R로 하시면 되는데, 자, 파젝에서 보면은 스타 볼타이시즈 해가지고 버텍스 개수를 줘요. 1589개의 노드 개수가 있고, 이 1589개의 노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번호로 1년 번호로 쭉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드 번호에 이제 쿠퍼만 M, 에이스브론 J 이렇게 이제 그거 사람 이름을, 저자 이름을 이렇게 각 노드로 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정점이 이제 저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보면 1번과 1589번, 1589번이 공저자다. 그 다음에 3번과 2번이 공저자다. 4번과 2번이 공저자다. 3번과 2번은 여기 보이네요, 그죠? 에이스브롱하고 보닐라가 논문을 같이 썼어요, 그죠? 4번과 2번도 공저자다. 에이스브롱과 페레즈 빈센트인가 뭐 하여튼 1분하고 같이 논문을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또 링크의 개수 M이 있겠죠, 그죠? N은 1589라는 거 여기 보이고, 이거는 이제 다 읽어봐야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넷사이언스 파일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쭉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 다 그린 건 아니고 1589개 중에서 largest connected component 뭡니까? 서로 연결이 된 CC connected component를 연결 컴포넌트를 그려본 거예요. 자, 놀랍게도 이런 이제 공저자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크롤링 해가지고 그려보니까 여기에서도 스몰 월드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스몰 월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스몰 월드 피노미넌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체 평균 거리가, 최단 거리가, 평균 거리가 짧다는 거죠. 왜?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친한데 이렇게 먼 원거리, 여기서 이렇게 원거리 연결은 잘 없죠, 그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원거리 연결이 있어요, 그죠? 이 가끔씩 있는 여기는 없네. 그래서 가끔씩 있는 이 원거리 연결들이
전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만든다는 거죠. 평균 거리가 짧게 세상 참 좁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는 척도가 없더라는 거죠. 스케일 프리라는 거죠. 노드의 평균에 가깝지 않고 노드 연결수의 분포를 그려보니까 대부분이 연결수가 작은데 이런 거 두 개, 뭐 요건 한 개, 요건 세 개, 요건 두 개, 이렇게 대부분의 연결수가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허브들이 이렇게 롱테일에 존재하다는 거죠. 이걸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연결선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노드들 뭡니까? 허브가 존재한다는 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특징은 허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허브들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센트럴리티 메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마크 뉴먼이 만들었다고 해서 뉴먼즈 넷사이언스 콜라보레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i그래프에서는 read.graph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파일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을 파적 포맷을 읽겠다 이렇게 읽어서 이제 센트럴리티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디그리 넷사이언스 해가지고 i그래프에 있는 디그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디크리징을 true로 해가지고 즉 내림차순으로 제일 디그리가 높은 것부터 정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일 디그리가 높은 사람, 즉 공저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 제일 많은 사람이 34명을 가진 바라바시 알버트라는 거죠. 알버트 바라바시, 바라바시 알버트 그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논문을 쓴 바라바시가 제일 높고 2위가 정하운 교수님이에요. 카이스트 H정. 그래서 27명의 공저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크 뉴먼이 3위입니다. 이 넷사이언스 네트워크 데이터를 만든 마크 뉴먼이 또 21명으로 동률이네, 동률. 그 다음에 올트바이라는 사람이 21명, 영이라는 사람이 20명, 이렇게 20명 동률이 많네요. 그 다음에 19명. 자, 이렇게 디그리만을 가지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공저자 네트워크에서 가장 노드 연결이 많은 사람은 바라바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를 분석해보면 이제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죠? 마크 뉴먼이 2위로 올라오고 앞에서 3위였죠. 그죠? 3위에서 2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이던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데레니, 그 다음에 릴저로스, 에들링, 홀미 1위가 됩니다. 자,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홀미 여전히 1위고 정하운 교수가 다시 2위가 되고 뉴먼이 3위가 되고 디그리 센트럴리티하고 비슷해지죠. 그죠? 근데 요 뒤에 모레노하고 이런 분들이 또 순위권으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매개 중심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을 연결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정하운 교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도 같이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또 이 연결이 많아졌지는 않겠죠. 그 미국 계실 때니까.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랭크로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처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죠? 쿨프만, 에이스브론, 보닐라, 페렛 이런 사람, 리토스트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우뚝 서 있는 이 바라바시 같은 이제 큰 학자들은 연결이 많은 반면, 논문수도 많은 반면, 이런 분들보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페이지 랭크니까 조밀하게 모여 있는 커다란 클래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연구소 소속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동 연구를 하더라도 이제 뭐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하고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뭐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바라바시 교수는 이탈리아에 있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구를 같이 하는 반면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같이 연구를 막 몰려서 할 거잖아요. 외부 하고 싶어도 뭐 연구소장님 허락받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자기들끼리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네트워크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게 차주동정한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 넷사이언스라는 파일을, 이렇게 이제 제가 파일을 제공해 드릴 텐데, 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퍼센트 되어 있는 건 주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 볼타이시즈 1589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죠? 저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589를 넘으면 이제 엣지즈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아, 요거를 설명 안 드렸네. 요 뒤에 이제 가중치가 붙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가중치인데 이 가중치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저거 논문 읽어봐야 알 텐데 아마도 이제 만약에 공저자가 3이면 3명이면 2분의 1로 나누고 만약에 4명이 공저자면 0.25 4분의 1로 나누고 대신 논문이 두 군데서 같이 썼으면 더하기 하고 뭐 이렇게 후처리를 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가중치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의 수가 컨트롤 엔드를 해보면 이제 4,000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약 그래도 한 2-3천 개 정도는 돼요. 그죠? 3천 개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제 데이터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차수 중심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클로즈 센트럴리티를 이렇게 해서 보면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페이지 랭크 센트럴리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렌지에는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이제 중심성 분석하는 기능이 툴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요 중심성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R로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그래프 생성 모델 같이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중심성 분석에 대한 실습을 해봤는데 원래 이번 시간 오늘 이거를 네트워크 분석을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일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중심성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 분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20대 남성 중에서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커뮤니티하고 50대 여성의 커뮤니티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서로 아는 사람들이 서로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대 직장인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20대 40대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이게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발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케팅 같은 거 할 때,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이 커뮤니티 바깥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이런 네트워크가 이렇게 동작을 하느냐라는 걸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비드 바이러스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갑자기 1000명 넘어가가지고 이야기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좀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발견하는 거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운 클러스터링, 군집화 분석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개 배웠잖아요.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K-means clustering. 군집화 2개 배웠어요. 그죠? 이걸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디텍션 문제도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할 때 굉장히 많이 연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그 커뮤니티 디텍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